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시장은 녹록지가 않았네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세 출발을 했는데 장 중 다시 저점을 깼다가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그래도 간신히 턱걸이하는 흐름, 즉 지지할 만한 자리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2300선을 간신히 지키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장 전 저점을 깼었는데 또 아래 꼬리 밟으면서 어느 정도는 전 저점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 상당히 요새 난잡합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 지난 주말 1% 수준의 상승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1%, S&P 1%,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0.9%, 1%대 상승을 했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고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약간 하락세로 기울었어요. 이런 환경이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이러니, 그리고 이게 왜 그러지? 하는 움직임이 장중에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1.6%, SK하이닉스 1.8%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리고 몇몇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 상승 전환하면서 마무리 지었거든요. 야, 이거 왜 그래? 다소 의문점을 가질 만한 요인 아닌가요? 예, 많이 낙폭 과대했습니다. 많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나온 거고요.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대기업들이 하나씩 실적 발표를 또 까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실적 아무리 안 좋아도 반영된 것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 찍은 것 같은데? 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물론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에 따른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실적이 예상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좀 불안정한 흐름은 분명히 있겠지만 주가가 미리 한 달 정도 빠졌습니다. 먼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한번 사볼 만한 저점은 잡았어. 즉 여기서 저점 찍고 돌려 세울 가능성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약간 비슷합니다. 이걸 관통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보셨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서 급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추세 전환 가능성을 일컬어주는 제시해주는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반도체 실적 안 좋다 그러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참아보는 것이 반등을 여기에서 저점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그리고 단기에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손절 포인트를 잡고 단기로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수급 동향 잠깐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매도량인데 가만히 보면은요. 매도량이 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줄어들고 있어요. 코스닥도요. 거기에 대비해서 옵션 선물 분야는 하락하는 대로 야 이거 저점 찍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즉 상승 포지션을 지금 며칠째 짜고 있거든요. 하락하면 할수록.
그렇다면 언제 돌려 세울지 모른다라는 그런 예상치도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주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더 하락했죠. 분명히 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수급 동향에서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살펴볼 만한 종목 몇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코로나 재확산, 이거 주말에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진단키트주라든가 코로나 관련주 오늘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젠텍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전 고점을 한 번에 돌파를 하면서 먼저 대장주라는 거.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 관심 있고 더 확산돼서 좀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충분히 수젠텍 중심으로 접근해도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점에서 일단 다른 종목보다는 수젠텍이 첫 번째 손가락이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은 휴마시스라든가 휴마시스는 이미 전 고점 지난 주말에 돌파한 이후 바로 또 오늘 끌어올리면서 18% 상승했죠. 휴마시스. 그리고 랩지노믹스 가장 약하기는 해요. 가장 약하기는 해요. 하지만 14% 급등하면서 저항대에 일단은 다가서는 흐름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형주단이 있죠. 대형주단 시젠이라든가. 근데 시젠은 워낙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반등이 약간 미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D바이오센스도 있죠. 상대적으로 약하죠.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진단키트 관련주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가장 센 수젠텍이라든가 아니면 휴마시스 이 두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셀트리온 나름 강세를 이루었어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제가 제약바이오는 거의 그리고 진단키트 거의가 아니죠. 아예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 찍고 돌려 세우는 흐름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일단 가장 강해요. 그리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또 뽑히네요.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사이언스 이 순서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셀트리온 쪽으로 제약바이오를 접근하실 분들은 셀트리온 지금 입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더 갈 여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1% 하락했는데요. 얘기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독일에서 독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서 이거 배기가스 문제 디젤 게이트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난번에 급락을 한번 했었죠. 지난주에. 근데 아닌 것 같아. 기관 쪽에서. 이거 다른 업체들도 다 가져간 거 보면은 전수조사야 그냥. 그러면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하단부도 좀 다시 볼 수 있다. 즉 박스권 흐름으로 이 자동차주는 당분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처에서 혹은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돌리는 자료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만
기아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잘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아주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 하단부를 강하게 이탈을 한다면은 거기서는 좀 비중, 즉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지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연일 지속되는 약세 흐름, 과연 저점이 어디일까?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가격 메리트, 즉 떨어져서 주가가 싼 것이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하락은 오히려 주가가 싼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매수 기회, 즉 반등의 기회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동안 보유 관점으로 혹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손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견디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씩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죠. OCI를 비롯한 하나솔루션, 태양광 업체라든가 풍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들 종목 같은 경우 오늘 하락했지만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인 차익 매물이 나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태양광 업체라든가 풍력, 원자력 이쪽 방면은 여전히 좋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발빠른 시장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